안녕하세요. 저는 컨선 월드와이드 이준모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006년부터 발표된 세계 기아 지수는 매년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바로 기아의 불평등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태국에 모인 농부들이 정부의 식량 정책에 실패한 쌀 보조금 정책으로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농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세계 식량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아의 불평등은 권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권력 논하기 전에 기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보, 그리고 관심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다음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기아지수 27위, 심각 단계. 뉴시스의 경우엔 다른 나라들도 같이 조명했지만 VOA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은 오직 북한에만 포커스를 뒀습니다. 기아 지수를 발표한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북한에 대해서 컨선은 1998년도부터 한 19년간 북한을 도와왔는데요. 북한은 현재 인구의 한 60% 정도인 1,800만 정도가 식량을 부족에 겪고 있고 또 한 1,000만 명, 인구의 40% 정도가 영양 결핍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유엔에서는 북한을 잊혀진 위기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외면한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기아 위험이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까 정진규 국장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고 하셨는데요.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빨강색이 가장 어려운 국가고 주황색이 다음, 초록색으로 갈수록 기아 수준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으며 다음으로는 남아시아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중앙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예. 예, 네 맞았습니다. 예, 중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이제 기아 수준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월스트 10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1위는 중아프리카 공화국인데 50.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8위까지가 위험 단계의 국가입니다. 6위 예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컨선에 오기 전까지는 다 생소한 국가 이름이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10위 안에 있을 것 같은데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부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소말리아, 남수단, 그리고 시리아. 이 9개 국가는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있었을 때 부룬디는 5년간 1위를 차지했었고 콩고민주공화국은 4년간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중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들이 무대 뒤를 갔었을 때 2015년부터 불과 3년만 1위였을 뿐입니다. 중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19개국 중 1위, 극히 위험 단계. 하나하나 정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정진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가장 뼈아픈 데이터는 2000년 대비 17년간 제자리라는 요 정보입니다.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참에 이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넘어가죠. 개념을 정의 내리면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아란 무엇일까요? 저는 참석자분들이 기아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살짝 질문을 드렸죠. 영양실조, 빈곤의 결과, 영양 결핍으로 답변 주신 분들이 있었고 사회적이고 인공적인 문제라고 답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기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의 정의에 앞서 참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말리아에 사는 6살 소녀 야스민입니다. 야스민은 컨선이 진행하는 그 4주 영양 개선 회복 프로그램을 받고 현재 회복된 얼굴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2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왼쪽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아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컨선이 말하는 기아입니다. 즉 도와주면 극복할 수 있는 기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 소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기아를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바라봅니다. 단순히 칼로리, 영양 부족을 한정하지 않고 미량 영양소, 결핍을 포함한 영양적인 측면까지 포괄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면 결국 기아란 인간 상태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최저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기아지수 구성 요소까지 좀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기아지수는 불충분한 식량 공급, 영유아 사망률, 아동 영양 부족 이 3가지로 되어 있고요. 불충분한 식량 공급은 그 인구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3가지는 5세 미만 아동의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영양 부족 중에서 이 저체중 허약과 발육부진이 있는데 저체중 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영양 실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육부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성 그 영양 부족을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를 단계표상에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4%에 해당하는 52개 국가는 심각한 단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다가 정말 영양에 대한 거는 좀 선생님께 좀 들어보자. 이러면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 드렸는데 기꺼이 응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런 그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에 개발 협력 컨퍼런스에 아마 처음 오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세계 기아 지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오늘 받으신 책에 이 지도가 있고 또 이제 리플렛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리플렛 뒷면에 또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또 내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정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너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이 세계의 기아는 종식될 수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체 기아지수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 월드를 보시면 92년도의 기아지수, 2000년도의 기아지수, 2017년도의 기아지수를 보실 수 있고요. 남아시아, 그 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하라 이남 쪽의 아프리카가 가장
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기아와의 싸움에 분명히 진전은 있었습니다. 2017년 기아 수준은 2000년도보다 무려 27%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대륙과 지역별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속도로는 SDG가 끝나는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겠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달성이 좀 어렵습니다. 기아 종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의 책무와 그 더 많은 헌신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것 같이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도 기아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발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기아 상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와의 싸움은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7년 기아 수준은 MDG가 시작되었던 2000년보다 27%나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아 인구는 늘었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2016년도 21.3%에서 2017년도 21.8%로 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WFP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발표한 기아 인구는 1990년대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2015년에 7억 7천만 명까지 줄었지만 최근 8억 1천만 명으로 다시 4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4천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국가 인구의 그런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아 문제의 원인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 동아프리카 네 나라에서는 2천만 명 이상이 기아 위기에 처했었죠. 문제는 기후변화와 분쟁이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에서의 관습이나 차별도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기아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국경 밖에도 문 밖에도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늘어난 원인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혀 새로운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행위자 중에서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에 컨선 한국은 4개의 축약된 정책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식량체계의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정책과 법률에 배제된 식량 생산 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둘째, 가장 약한 대상인 소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컨선은 지역시장, 즉 로컬 마켓을 서포트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속 가능성을 공동체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과 운동이 식량 체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적절한 데이터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치화하지 않으면 또 계량화하지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학계와 함께 검토하고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컨선은 국민 총소득의 0.7%를 ODA에 사용되기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 0.2%가 최빈국의 자립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기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유엔 기구와 학계에서 기업까지 기아 종식이라는 한 지점을 응시한다면 그 임팩트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것이 2부 세션이 기획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